오늘은 저기 할 거야. 결합의 극성하고 분자구조 성질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책에 보면 아직 금속결합은 그냥 넘어가도 돼. 금속결합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그런 내용 나옵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자유전자 때문에. 두들기면 펴지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뽑으면 뽑히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을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쪽은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을 갖다가 분류를 해줄 거야. 그래서 책에도 이런 분류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 흐름에 따라서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H 대신에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 예시를 이제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수능 문제 나오는 것들은 이게 전부 다 일반화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CH4라고 메테인이라고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나오고 AB4로 나와. 그 다음에 NH3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NH3로 나오는 게 아니고 AB3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AB 문자로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한 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 B라는 원소가 그게 수소일 수도 있고 할로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비공유전자성이 달라져. 비공유전자성 개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중심 원소의 옥텟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 입체 구조일 거냐, 평면 구조일 거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자를 딱 봤을 때 그거의 경우의 수가 쫙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노트에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 공유결합 분자의 종류 이런 표현으로 선생님이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일반화를 시켜서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2형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은 어떤 형태인 거니? 이원자 분자 형태인 거야. 이원자 분자 형태. 우리 이원자 분자 형태가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는 거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지? 수소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자, 뭐 Cl2가 있죠. 또 뭐가 있니? 그 다음에 O2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N2가 있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A2형이라고 쓸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모 박스를 한번 해볼게. 자, 공유결합이니까 공유전자쌍을 갖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여긴 너무 잘 알잖아요. H 한번 그려볼까? H 어떻게 돼 있어? 얘가 하나 가지고 있고 얘의 꿈은 뭐라 그랬어? 헬륨이 되는 거라 그랬지. 옆에 있는 H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얘는 헬륨이 됐고 얘도 헬륨이 됐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Cl 같은 경우는 얘는 할로젠이잖아요. 할로젠은 몇 쪽이지? 17쪽. 17쪽이면 최외각 전자가 7개. 7개를 공유시켜서 이원자 분자로 만들려면 이렇게 쓰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Cl을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역시 이제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는 비공유전자쌍을 다 그리는 습관을 그려라.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개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루이스 전자점식, 그 다음에 이거는 루이스 구조식. 그래서 밑에 걸, 선생님 밑에 걸 쓰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니네 배웠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 이제 시험 볼 때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써라. 또는 학교 화학원의 내신에서 주관식으로 쓸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써라. 그럴 때는 저렇게 쓰면 돼. 근데 수능에서 뭐 전자점식을 써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2는 우리 O2, N2 너무 잘 알고 있지. O2는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식으로 결합할로 그려볼게. 이렇게 된다고. 이중결합이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씩 이렇게 있잖아.
자, 우리 이제 이게 공유결합이니까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를 규명을 해야죠. 이 첫 번째 있는 5에 원자가 전자, 얘는 16쪽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6개란 말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그 다음에 얘도 6개가 있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죠.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잖아.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을 4개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게 이제 O2예요. N2는 어떻게 되겠니? N2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3중결합이잖아.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N은 15족이니까 최외각전자 몇 개 해야 돼? 5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옥텟규칙, 이렇게 해서 옥텟규칙. 그래서 N2는 이렇게 3중결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단일결합의 종류도 있고 2중결합도 있어야 되고 3중결합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A2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니? 둘 다 결합해서 전기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무슨 결합이라 그래?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잖아. 그죠? 전기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형태가 있겠니? 두 번째는 이제 AB형이 있다고 그래봐. AB형이 있습니다. AB형. AB꼴은 어떻게 되겠냐? 가장 대표적인 애가 어떤 애가 있을까? 니네 잘 아는 HCl이 있죠. 그지? HCl 형태가 있다고. 많이 나오죠. 염화수소라고 있지. HCl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쓰면 되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얘는 H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Cl은 어떻게 됐어? 7개 17쪽이니까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잖아. 이렇게 해서 HCl. 그런데 어떻게 된다? Cl 쪽으로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니네가 이거를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마치 이온결합처럼 표현했다고. 이제 앞으로 공유결합을 표현할 때는 부분적으로 음전화, 부분적으로 양전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델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CL 쪽으로 전자가 이 결합전자쌍이 쏠려오는 거야. 이 공유전자쌍이 일로 뺏기는 거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이건 부분적인 음전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양전하다. 우린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가 전기음성도 얼마야? 3.0이죠. 얘 전기음성도 얼마야? 2.1이지. 0.9만큼 이쪽으로 쏠리더라. 그래서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어떻게 되더라?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 들어갑니다. 뭐가 확장이냐면 이 H 대신에는 무조건 뭐로 대체할 수 있다? 할로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앞으로 공유결합에서 H 대신은 항상 할로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나오겠니? A2형이 아닌, 즉 그러니까 CL이 아닌 애로 바꿀 수 있다고. 어떤 애들이 존재할 수 있겠어? F, CL 이런 애들 존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BR, CL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어. I, CL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H 대신에 전부 다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거 이제 결합 어떻게 하면 되니? 17쪽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7개. 얘도 7개 그리면 되죠. 이렇게 7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니네 전기음성도가 F가 1등인 거 알잖아. 그래서 F 쪽으로 이렇게 쏠릴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이제 이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R, CL 이렇게 있어. 아마 CL이 더 클 거야. 전기음성도는. 이쪽 CL이 더 클 거야. 우리 전기음성도 위로 올라갈수록 크잖아요. 그치? 이렇게 된다. 이거
이거 다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있는 거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전부 다 표시해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건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로 AB꼴이다. AB꼴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뭐도 알아야 되냐면 HCl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뒤집어진 것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많이 헷갈리게 문제를 냅니다. 니네들한테. HCl이나 CLH나 똑같은 거 아니요. 야, 선생님 이렇게 있는 거랑 어떻게 돌아야 되니? 저걸 바꿔야 되겠는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돌아. 그래도 선생님이잖아. 이렇게 있어도 선생님이고, 이렇게 있어도 선생님이고, 이렇게 있어도 똑같잖아. HCl은 뒤집어도 HCl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제에서 AB꼴이라고 줬는데 AB라고 하는 일반식으로 주고 그 중에 이제 HCl이라고 그래봐. 그럼 HCl이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이게 A고 이게 B인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A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A가 H인지 CL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게 뒤집은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뒤집혀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AB꼴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ABC형이 있어. ABC형이 얘가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그냥 ABC형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하이드로시아나이드야. 하이드로시아나이드, 우리 뭐 시아노아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HCN.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애야. HCN. 얘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 A, B, C 꼴이잖아.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완전히 좌우를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인데 이렇게 바뀌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인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좌우 바뀌는 것도 고민을 해라. 얘 구조식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서 C가 있고 여기가 삼중결합이야.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볼까? H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탄소는 14족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얘는 15족이니까 5개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헬륨이 됐죠. 얘는 네온이 됐지. 얘도 네온이 됐지. 이렇게 해서 옥텟규칙을 만족하고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중앙에 있는 애는 옥텟규칙 만족하죠. 얘 무슨 형이야? 직선형이야. 보통 이제 우리 180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를 사이아나수소, 시아나수소 뭐 이렇게 얘기해. 뭐 영어로는 하이드로시아나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썼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왜 학살을 당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는 사실로는 유태인들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한민족처럼 유태인들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고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나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되게 많아. 근데 중세시대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 지금 코로나처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거 또 전염병이니까 감염이 돼갖고 다 죽었단 말이야. 유럽의 3분의 2가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게 흑사병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니까 중세시대 때는 뭐가 압도적으로 저기 했죠? 신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신의 어떤 노여움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야. 안 그래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또 교회에 모여갖고 막 집단 생활하고 막 그러니까 또 걸린 거지. 계속 죽는 거야. 근데 유독 유태인들만 안 걸려요. 뭐지 도대체? 유태인들이 손 씻는 습관이 있어.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좀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유럽인들 옛날 보면 뭐 켈트족이나 그 다음에 게르만 이거 이제 야만인들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 켈트족 같은 경우 뭐 이게 뭐죠? 그 막 백파이프 부는 그 복장 알아? 남자들 치마 입고 다니는 거? 남자 이렇게 체크무늬 치마 입은 복장 알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백파이프 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치마 복장이 속에다가 빤스를 안 입는데 걔네 막 똥 마르고 아무 데나 똥 싸고 막 그런 야만인들이었어. 그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유태인들은 굉장히 좀 그죠? 머리도 똑똑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그러니까 흑사병에 안 걸린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랑 왕따 당하니까 얘네들이랑 친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흑사병을 유태인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이제 괴소문으로 퍼진 거지. 그래갖고 유태인들 잡아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니네 그랬지? 그렇지? 불어! 그러니까 너무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유태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랬다고 부른 거야. 그 이제 그때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져갖고 유태인들 잡아다가 막 불 붙이고 화형시키고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이 이어졌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저기 어디니 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을 했잖아. 물론 이제 나치 히틀러가 거기도 이제 게르만이잖아요. German. 그러니까 걔네들이 민족주의죠. 실제로 자기네 민족이 유대인들보다 좀 떨어져 있다, 덜 떨어져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의식 내지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거기서 발언이 돼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된 건데 가스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다가 이 사이아누스소하고 그다음 포스젠이라고 하는 여기 그래서 포스젠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얘 형태는 아니지만 포스젠은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로 돼 있어. 이렇게 해서 CL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얘도 이제 다 그려야죠. 네? 김형렬. 네네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애들이 얘도 삼각형 구조거든. 얘도 자주 등장을 한데 얘도 평면 구조죠. 신기하게 이런 좀 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평면 구조들이 많아. 평면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 공간상에서 이 평면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쪽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생명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독가스예요. 얘랑 특히 얘가. 그래서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썼던 그 살인 독가스였어. 그게 바로 포스젠하고 사이아누스소다.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HCN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구조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ABC 구조가 ABC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뒤집어서 이게 ABC가 돼도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장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어. 여기 H 대신에 누구로 바꿔라?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바꿀 수 있는 거야? F, C, N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리면 되고 비공유전자쌍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제 뒤집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뒤집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ABC라 그러면 이게 ABC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까지 확장성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ABC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N에다가도 15족에 있는 P를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계속 바뀌어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이런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ABC 형태고, 자, HCN 나왔으니까 독가스인 포스젠까지 같이 그림으로 그려놓는데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다. 그리고 각도가 여기가 몇 도야? 122도? 여기가 116도 뭐 이 정도 되거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120도 정도 된다. 평면 삼각형 구조는 120도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번에는 AB2형이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여기 다 잘 나오는 애들이야.
AB투형 이제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애죠.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는 얘기야. 우리가 배운 걸로 AB투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니? 1번. 누가 있었지? 기억 안 나? H2. 물. 이 H2가 있었잖아. 그래서 AB2형이잖아. 자, 어떻게 생겼어, 얘는? 물 분자 어떻게 생겼죠? 중심 원소가 산소고, 여기에 이제 결합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트 풍선이 2개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이거 밀어 제끼니까 얘 각도가 몇 도라 했지? 얘가 104.5도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리고 무슨 형 구조죠? 구분형 구조죠. 구분형 구조이면서 어떻게 돼? 동일 평면상에 있어. 그래서 평면 구조다. 이거 평면 구조라고 하는 게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와. 평면 구조입니다. 어떻게 평면 구조냐면 이렇게 동일 평면이야. 동일 평면에 여기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동일 평면에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이 평면의 위아래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로 생긴 게 물구조야. 그래서 같은 평면에 원소 3개가, 원자 3개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분형 구조의 평면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4.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이거 이쪽으로 쏠리고 결합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지. 왜? 얘가 전기음성도 엄청 크잖아. 2인자잖아요.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심 원소는 옥텟 규칙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이제 쏠려가니까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그런데 2개를 끌고 가서 2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분자라 그래? 분자 자체는 극성 분자다. 그래서 극성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어디에다 녹인다? 물에다 녹이더라.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녹으면 극성이더라. 그래서 이제 H2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확장해야 되지. 뭘로 확장해야 돼? H는 뭘로 확장해? 할로젠으로. 그래서 할로젠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우리는 뭘로 많이 알고 있어? OF2. 얘 유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F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F가 있고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표시해야 돼? 이거 표시해야죠. 얘 17쪽이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표시해줘야 된다. 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소는 6개 16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인자야. 얘 1인자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오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라고 그러죠.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그래 여기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는 2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 미안해. 델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극성 분자를 띄는 거 우리 이제 OF2다. 유명한 애입니다. 나중에 산화수 할 때도 얘가 이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를 갖는다. 이런 산화수가 좀 예외적인 걸로 나타나는 게 바로 OF2가 되게 중요한 그런 분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H 대신에 F 할로젠으로 치환한 거일 뿐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확장 뭐가 있을까? 또 확장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대신에 확장하면 되는 거야. O 밑에 누가 있어? 산소 밑에 16쪽이 누가 있죠? 황.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누가 나와? H2S라는 물질도 있더라. 이거 우린 뭐라 그래요? 황화수소라고. 이런 애도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운데 센터에 S 똑같습니다. 이렇게 H 똑같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하고 똑같은데 O 대신에 같은 족이 같은 애들은 연결할 수 있다고. 같은 걸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도도 비슷하겠지. 구분형이고 104.5도 정도 되겠지. 물론 104.5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이쯤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형 구조를 갖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당연히 S가 H보다는 전기음성도 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델타 플러스.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분자 자체도 약간 극성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AB투형의 첫 번째 H2O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을까? AB 투형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유명하네. 얘도 잘 나와. BH2, 베릴륨이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도 쓰이죠. 많이 나옵니다. BH. 어떻게 생겼어? 베릴륨을 사이에 두고 양쪽 옆에 H가 이렇게 있다고. 베릴륨이 2족이야. 마그네슘 위에 있는 거. 그런데 2족을 우리 이름을 뭐라 그러죠?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그런데 알칼리 토금속으로 보통 분류하는 게 마그네슘부터야. 베릴륨은 약간 금속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2족이긴 한데 베릴륨은 금속으로 분류를 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특이하게 금속이면 이온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봐봐. 얘는 전자를 2개만 가져.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 하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전자를 4개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의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옥텟 규칙 지키는데 얘만 유일은 아니나 얘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안정한 물질이야. 그리고 이거 지금 뭐라 그래? 공유결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베릴륨을 금속으로 보지 않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BH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유명한 애가 나오죠. BF2. 얘도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뭘 확장한 거야? 베릴륨을 사이에 두고 여기다가 이제 F를 H 대신에 놓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건 당연히 있겠지. 이런 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 대신 얘는 이제 AB2 꼴이 아니겠지. ABC형이겠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수소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7개를 그려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확장했어? 자, H 대신에 이걸 할로젠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베릴륨을 한번 바꿔볼까? 베릴륨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베릴륨을 뭘로 바꿀까? 마그네슘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2족인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바꾸면 얘는 금속 수소화물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에 마이너스 1가. 뭐가 되니? 얘부터는 이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는 지금 공유 결합을 다루는 건데 이게 금속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 대신에 Mg, F2 이렇게 쓰면 이것도 이온 결합이 되는 거잖아.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확장성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온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H를 할로젠으로 바꾸는 것까지만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가운데 중심을 바꿨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온 결합이 되더라. 우리는 이온 결합을 다루지 않거든. 지금 공유 결합을 다루는 거거든. 이게 이제 대표적인 AB2형이다. 그리고 AB2형 여기 이제 별표 한 2개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AB 3형이 있겠지. AB 3형. 아, 또 하나 더 있다. 빼먹었다, 선생님. AB 2형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니네 잘 아는 거 있는데.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정신 차려봐. 뭐가 있어? CO2. CO2도 AB2형이야. 우리 CO2 그림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생겼어? 양쪽 옆에 O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는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죠. 14족이니까 이렇게. 자, O는 16족이니까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죠. 이렇게 있다. 여기도 6개 있어야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옥텟 규칙을 지키고 가운데 센터도 옥텟 규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옥텟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중 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는 산소 쪽으로 쏠리죠. 산소 쪽으로 쏠리는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근데 양쪽으로 끌고 가는 다이폴 모멘트의 벡터 합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면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CO2야. 그럼 이제 여기서 확장성 들어가야죠. 자, 뭘로 바뀔까? O가 S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CS2라고 하는, 니네는 생소하겠지만 이런 물질도 있다. 얘 이름이 뭐냐면 이황화탄소라 그래. 이런 물질도 존재한다.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 얘를 우리 이름 뭐라 그래? 이산화탄소. 얘는 뭐라 그래? 이황화탄소.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C에 이중결합에 여기 황이 들어있는 거야. 황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잖아. 직선형이고 각도는 180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 AB2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뭐죠? AB3형이 있어. AB3형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니?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 뭐가 나올까? AB3형. 대표적인 거. 너무 유명한 거 있죠? 암모니아, NH3. 많이 봤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구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너무 많이 했죠, 이거는? 이렇게. H.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더라. 자, 한번 맞춰볼까요? N은 15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얘는 이제 열망하는 게 뭐야? 헬륨이 되는 게 열망이니까, 희망이니까 됐더라. 이렇게 해서 헬륨이 됐고, 얘 가운데 있는 센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이렇게 네온 전자배치하고 똑같아지더라. 그리고 얘는 무슨 구조죠? 정사면체 구조가 되더라. 비공유전자쌍 위에 하나 있으니까 밀어 제끼니까 요 각도가 몇 도더라? 107도가 되더라. 그 다음에 삼각뿔 구조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이쪽 N쪽으로 끌고 가죠? 전기음성도 N이 크잖아. N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3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음전화, 여기는 각각 부분적으로 양전화,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띠더라.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암모니아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AB3의 대표 주제다. 그럼 이거 이제 확장해야죠. 뭘로 확장할까? 중심원소 N을 갖다가 그 밑에 있는 애가 누구지? 인이야. 그래서 얘는 pH3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pH3 구조 어떻게 생겼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삼각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 구조. 107도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pH3로도 확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확장할 수 있어? H3를 NF3 뭐 이런 걸로도 확장할 수 있잖아. H 대신에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당연히 P라고도 해서 PF3도 있겠지. 다 확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NF3는 어떻게 되냐?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리겠어? F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 다 있죠? 이거 비공유전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꼭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야? N보다는 F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서 이쪽 아래쪽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성립되고 3델타 플러스. 그래서 극성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구조상 전부 다 극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녹아? 물에 녹아야 돼요.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끼리 잘 섞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AB3형의 대표적인 애가 NH3다. 또 뭐가 있을까요? 3개짜리가 AB3형이. 유명한 애가 또 나옵니다. BF3. 3불화붕소라고 해. 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삼각형 구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붕소가 13족이야. 13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최각전자가 3개 있단 말이지. 아, 근데 공유결합을 하고 있잖아. 여기는 이제 몇 개가 돼야 돼? 4개, 7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여기도 이제 7개가 돼야 되니까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도 이제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BF3. 근데 여기에 이제 중심에 이 중심 원소가
어때요?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지. 이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게 여기도 있고 아까 여기도 있었지.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야? 공유결합할 때 얘는 2족이고 얘는 13족이잖아. 원래 금속 쪽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했을 땐 금속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럴 때 공유결합할 때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 그럼 이제 확장 들어가 봐. 얘 밑에 바로 뭐 있어? 알루미늄 있지? 알루미늄으로 확장해봐. 그러면 AlF3가 되는 거야. 어라 이건 뭐예요? 이건 얘 3+고 얘는 마이너스고 심지어는 얘가 금속이잖아.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랬어? 이온결합이다. 그래서 이온결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치기 하면 이건 성립이 안 된다. 공유결합이 아닌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F 대신에 뭘로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야? H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BH3 이거는 가능한 애야. 그래서 너 어떻게 구조가 되겠니? 이렇게 해서 삼각형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평면 삼각형 구조고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면 각도가 몇 도여야 돼? 120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NH3, 그 다음에 BF3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AB3 형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뒤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할로젠으로 바꿔치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심 원소는 다음 쪽으로 바꿔치기 해도 되는데 얘네들 특히 얘네 둘은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온결합이 돼버리더라. 바꾸면 이온결합이 되더라. 우리는 지금 공유결합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 이거 어떤 책에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잘 해놔야지 니네가 문제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됐죠? AB3형.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는 뭐 따로 쓸 필요는 없죠. AB4형. 이건 뭐 볼 것도 없잖아. CH4잖아. 그럼 이거 바꿔치기 하면 CCl4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 CH2에 F2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구조가 어떤 구조야? 이렇게 해서 C를 중심으로 해서 정사면체인데 여기에 CL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H도 들어갈 수 있고 F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I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고 CH4고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여기 이제 각도가 몇 도야? 109.5도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AB4형이다. 그래서 AB4형은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AB5도 있고 AB6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그것까지는 안 나왔대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AB2형하고 AB3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 3개 할게요. 그 다음에 요 ABC형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뒤집는 거 되게 중요해. 뒤집는 거 중요하고 A, B형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런 애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으면 공유결합 분자의 어떤 유형별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본 거야. 이게 좀 틀이 잡히면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일반 형태로 나오거든. 이랬을 때 그 일반 형태에 나오는 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아웃라인이 그려져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무조건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생겨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걸 꼭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심 원소는 그 다음 족으로 바꿀 수가 그 같은 족에 있는 다음 원소로 바꿀 수가 있는데 좀 예외적인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온 결합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이거는 공유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봅시다.